자, 66쪽 보면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끝부분, 최대치수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혹시나 해서 여러분 물어보는데, 혹시나 요런 거 있지, 238번 같은 거. 자, 이거를 이제 풀려면 당연히 우리는 요 2차 함수의 무엇을 구해야 돼요? 그치, 꼭지점을 구해가지고 그 꼭지점의 y좌표가 3이다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 그죠? 자, 우리 희주가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꼭지점을 찾으려고 그래, 희주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잠깐 시간 줄게요, 얘들아. 여러분 이거 꼭지점 찾을 때 찾는 방법 물론 알겠지. 물론 알 텐데 이게 막 A로 묶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계산이 좀 복잡하거든요. 자, 이 문제 답 한번 찾아보세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역시 또 바꾸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막힌 사람들 있네요. 자, 우선 항상 x제곱의 개수로 묶어주는 거니까 A로 묶어야 되겠죠? A로 묶어주시고 그러면 x제곱 한 다음에 요거 같은 거는 A로 묶으면은 어떻게 쓰라는 얘기야? 그치, A로 나눠서 쓰라는 얘기니까요. A분의 2x라고 써야 되겠죠? 이렇게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요 놈에 대한 무엇이 필요하다? 반의 제곱이 필요하다. A분의 2의 반이면은 A분의 1일 거고 그걸 제곱하니까 뭐예요? A제곱분의 1이겠죠? 요걸 한번 더해주고 빼주고 이렇게 솔 잘 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면 A괄호 X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밖으로 나가잖아. 얘 어떻게 돼서 나가야 돼? 그죠? 요거 한번 곱해져서 나가야 되겠지? A 곱해져서 나가면 마이너스 A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4, 플러스 2A 요렇게 완성이 된 거고요. 그때 이제 이 뒷부분 이만큼이 꼭지점의 무슨 좌표예요? 그치? 꼭지점의 Y좌표고 이 부분이 바로 최대값인 겁니다. 그러면 얘가 3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최소값이 아니고 최대값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최대값이라는 것에서부터도 우리는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지. 어떤 정보를? 그렇죠. 최대값이라는 것에서부터 이거 위로 볼록한 함수여야 되는 거니까 A는 0보다 작아요 라는 것도 하나 얻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계산해주면은 3이니까 넘길까요? 3 하나 넘길게요. 그럼 2A 플러스 1 마이너스 A분의 1은 0이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윤지야? A를 곱해요. 어떻게 하자 그랬지, 윤지야? A를 곱해요. 그죠? A 곱하면 2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은 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1이죠? 그죠? 근데 아까 여기는 A 값이 얼마일 거다 라고 예측했어? 0보다 작을 거다 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답은 뭘까요? 그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꼭지점을 찾는 것이 항상 최대치수를 찾는 기본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꼭지점 잘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혹시 66쪽, 67쪽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숙제한 사람 중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었어? 영재야, 넌 들어와서 앉는 게 낫겠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68쪽으로 가서 자, 최대치수를 찾는 것 중에 범위의 제한이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 자, 범위 제한이 들어가 있는 문제 중에서도요 우리가 비슷해 보이지만 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43번이랑요 243번이랑 그 밑에 있는 244번을 한번 비교해 봐봐. 이 두 문제는요 언뜻 보면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풀이 과정이 상당히 달라요. 자, 여러분이 봤을 때 43번이랑 44번 중에 누가 어려울 것 같아? 44번이 훨씬 어려워요. 그쵸?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 43번은 일단 함수가 완성이 돼 있죠. 그죠? 그리고 함수가 완성돼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여기까지 x제곱이랑 x까지만 알려줘도 문제 풀기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으니까 꼭지점의 x좌표까지는 알 수 있으니까 꼭지점 x좌표가 중요하잖아. 그게 축이니까. 근데 이제 244번은 자, 축을 알려줬니 안 알려줬니? 안 알려줬죠.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를 우리가 풀 때
정확하게 풀려면 상당히 신중하게 범위를 나눠가지고 풀어야 된다. 그래서 244번을 한번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면 이거 낼 것 같아요. 최대 최소를 어차피 문제를 낼 거라면 이렇게 범위를 자기가 스스로 쪼개가지고 풀어야 하는 이런 유형으로 낼 것 같아요. 자, 우선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묶어주고 x제곱 마이너스 2ax 그러면 반의 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괄호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제곱인데 자 이러면 이제 꼭지점이 a, a제곱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될까요? 범위가 지금 0부터 2까지잖아, 그지? 그죠? 준영아 이거 몇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돼? 세 가지로 나눠야 돼, 그죠? 첫 번째 케이스는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제 축이 있죠? 여기 이렇게 A라는 축이 있는데 이 A 값이 이 주어진 범위보다 더 작을 때 그러니까 0보다 더 작아가지고 주어진 범위가 요렇게 생길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 요런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 이거는 이제 범위로 따지면 이런 거죠. A가 0보다 작을 때 요런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이번에는 요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자 이 A라는 애가 이제 주어진 범위 0과 2 사이로 들어오는 경우죠. 그래서 요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두 번째. 그죠? 얘는 그래서 범위로 따지자면 A가 0과 2의 사이에 들어가는 건데 요렇게만 쓰면은 누가 섭섭할까요? 재호야 이렇게만 쓰면 누가 섭섭할까? 0이 섭섭해요. 그죠?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그럼 0은 어디로 들어가? 어디든 한쪽엔 넣어줘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보통 크다 쪽에다가 붙여준다라고 했죠. 물론 반대쪽에 붙여도 별 상관 없습니다.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0을 붙여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번에는 얘도 1로 넘어가고 얘도 1로 넘어가가지고 0하고 2가 둘 다 자 0하고 2가 둘 다 이렇게 A보다 왼쪽에 있어가지고 A가 2보다도 클 때 물론 여기도 등호 붙여야 되니까 요렇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어야 정확한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강혁이가 봤을 때는 요 경우에는 어느 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니 강혁아? A에서 최대값을 갖니? 그죠? 주어진 범위가 여기기 때문에 이거는 0 지점이 그나마 제일 높은 지점이죠. 따라서 이때 최대값은 F0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F0이라고 하는 거는 00 들어가면 0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이 4라며. 그지? 이거는 4가 아니니까 이 경우는 모순이죠. 그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맞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요만큼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희주야 이번에는 어디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그지? A에서 최대값을 갖죠. 그리고 A에서의 그 최대값 이것도 우리 알고 있죠. 아까 전에 꼭지점이 요거였으니까 그치? 최대값이 얼마예요? A제곱이죠. 그러면 그 최대값이 문제에서 말한 최대값 4하고 같다라고 나오면 자 A값이 두 개 나오죠. 뭐하고 뭐가 나와? 2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쵸? 근데 이거 두 개 다 인정해? 아니죠.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만 인정해야지. 근데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없죠. 우리 아까 2를 여기다 등호를 붙이지 않았죠. 그러면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아. 그럼 여기서도 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A 값은 발생하지 않고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요 경우에는 요렇게 봤을 때 요렇게 보는 거니까 명재야 어디에서 최대값이 발생해? 2에서 최대값이 발생하죠? 그죠? 가장 높은 데가 2에서니까 그러면은 최대값은 F2라고 할 수 있고요. F2라는 거는 여기다가 2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4a죠. 요 값이 4인 거야. 그지?
그럼 A값 얼마 나와? 2 나오죠. 자, 이번에는 A가 2 이상인 범위였기 때문에 요거를 주어진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죠. 그쵸? 그래서 A값은 2다. 이렇게.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추계 방정식이 어디인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구간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려가면서 확인을 해야 정확하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다. 자, 지금 요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 하나 해보겠습니다. 몇 번 해보시냐면 그 바로 옆에 페이지에 247번 있죠? 247번. 자, 247번 해보는데 이미 답을 찾은 사람도 지금 요거 보여준 것처럼 딱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한번 깔끔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혹시 서술형으로 나오더라도 풀이를 할 수 있도록. 자, 247번 한번 해보세요. 자, 아까 전에 이해가 확실하게 안 됐던 사람은 다시 한번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주세요. 우선 표준형 바꿔야죠. 처음에 할 일은.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2kx니까 반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해주면은 결과적으로 자, 완전 제곱식이 x 플러스 k가 나오고요. 바깥에 이렇게 분배되면은 2k제곱 사라지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k, k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케이스 3개로 나눌 때 항상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서 푸는 것이 여러모로 좋아요. 상황이 일단 눈에 잘 보이니까 눈에 보여야 이해가 잘 되거든. 자, 이렇게 위로 블록한 그래프가 있고요. 여기 중간에 띠리리 이렇게 해서 x는 k가 있습니다. x는 마이너스 k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랑 똑같은 거를 일단 그려놔. 밑에다가 또 하나 그리고요. 밑에다 또 하나 그리고요. 자, 이렇게 3개 그려놓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그 옮기기만 하면 돼. 0부터 2라는 범위가 어디에 놓이는지만 옮겨가면서 그리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여기하고 여기에 0하고 2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여기하고 여기에 0하고 2가 있는 경우, 마지막은 여기하고 여기에 0하고 2가 있는 경우. 자, 이렇게 세 가지잖아. 결국 원하는 건. 그러면 이 그림들을 보면서 마이너스 k가 어느 범위에 있는지를 쓰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0보다도 마이너스 k가 더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k가 중간으로 들어왔죠. 중간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을 때인데 역시 또 등호를 좀 붙여줘야지 안 섭섭하니까 0에다가 이렇게 등호 하나 붙여주시고, 자, 마지막으로는 마이너스 k가 2보다도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클 때인데 또 등호를 붙여줘야지 안 섭섭하니까 이렇게 붙여주시고. 자, 범위 나누는 거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순간에 어디서 최대값을 갖느냐만 캐치하면 되겠네. 그치? 자, 현준아, 이 순간에는 어디서 최대값이야? 0에서. 그럼 F0이 최대값을 갖는 지점이 F0이 되죠. F0. F0이란 뭐죠? 여기서 F0이란 마이너스 2k제곱. 맞아요. 이게 F0인데 근데 요때 값이 1이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최대값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요. 1이라고 놓고서 여기서 k값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넘겨서 계산하면은 2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1, 2에 1, 1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k값이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만 좀 범위 조심해 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k가 아니라 마이너스 k의 범위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다는 건 다시 말하면 k가 어떻다는 얘기야? k가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지금 나온 두 개의 k값 중에서 누가 합격이야? 얘가 합격이죠. 얘가 합격이고 얘는 탈락이고, 요렇게 k값 하나 찾았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그래프를 보니까 요렇게 생겼고요. 요렇게 생겼고, 자, 요때 재호야 어디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어디요? 아, 마이너스 k에서. 그쵸? 그러니까 결국 그건 꼭지점을 말하는 거죠.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였더라? 그쵸? 아까 꼭지점의 y좌표 k 플러스 2였죠? 그래서 이 k 플러스 2가 문제에서 말한 최대값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k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이 값은 요 범위에 넣어보면 어때? 성립
하죠. 그쵸? K 자리에 여기도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되니까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럼 요거 합격. 자, K값 2개 찾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니까 희주야, 이거는 어디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2에서. 그럼 최대값은 F2가 될 텐데, 자, F2는 아우 귀찮아라. F2 넣으면 뭐니 얘들아? 뭐 나왔어? 알려줘봐. 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두 개. 그러니까 K에 대한 식이 나올 거 아니야. 네. 뭐가 나와요? 2K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 아닌가? 아 마이너스 2K 제곱. 어. 마이너스 7K. 어.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값이 문제에서 말한 최대값 1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역시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은 2K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7인가? 그죠? 이거는요, K 값이 아예 실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이거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바로 근해공식 넣지 말고 뭐부터 체크해봐? 판별식부터 체크해보는 거야. 실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거 판별식에 넣어보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럼 어차피 구해봤자 허수란 말이죠. 구할 필요 없죠. 여기서는 K값이 안 나오니까 결국 이 문제의 K값은 요 두 가지가 된다. 그럼 답은 몇 번이야? 1번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 구간 나눠서 푸는 거. 오늘 강조하고 싶은 유형이 2개 정도 있는데 요 구간 나눠서 푸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제 70쪽에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 형태 중에서 가장 문제 유형 자체가 복잡한 게 치환형이죠. 그쵸? 치환하는 거. 49번, 50번 이런 것도 다 치환형이고요. 51번도 치환형인데 셋 중에 51번이 제일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51번을 좀 풀어보면서 우리가 치환을 해서 푸는 문제 유형을 좀 복습해 봅시다. 자, 일단 251번은 처음에 주어져 있는 식이 이게 좀 범상치가 않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식을 처음에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응? 그러니까 그치. 일단 이걸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이건 사실 원래 괄호가 몇 개짜리였을까? 괄호 4개짜리지. 괄호 4개짜리인데 뭔가 짝이 잘못된 상태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다시 괄호 4개짜리로 다시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x-1, x 플러스 1 해주고 요거 x 플러스 3, x 플러스 5 해주고, 자, 요렇게 괄호 4개로 다시 분해를 한 다음에 제대로 짝을 지어줘야죠. 준영아, 불 켤까? 아니야? 준영이 졸면 불 켤게요. 몇 분 안 남았어, 준영아. 10분밖에 안 남았어. 힘내. 알았죠? 네가 졸면 어떡해. 네가 지금 진도를 제일 많이 나가야 되는데. 둘이 똑같이. 그러니까 자, 요 놈이랑 요 놈이 지금 제대로 된 짝이죠? 요 놈이랑 요 놈이 제대로 된 짝이고요. 짝끼리 먼저 전개를 시켜주시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함수였던 거예요, 원래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자, 이렇게 생긴 친구의 뭐 최대값, 최소값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처음 할 일은 뭐다? 치환을 하는 거죠. 어떤 부분을 치환을 할까요? 그죠? 요 부분을 치환할 수밖에 없겠죠? 요 부분을 치환할 건데, 요 부분을 보통 우리가 치환해서 푸는 문제는 얘를 뭘로 치환하죠? 얘를 보통 t로 치환하죠. 얘를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환을 하자마자 여러분들은 식을 몇 종류를 써놔야 돼? 2종류를 써야 돼. 치환을 한다는 건 있잖아요. 원래 x랑 y 사이의 관계였는데 x, y 사이에 중간에 누가 껴들어가는 거야? t가 껴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x랑 y를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t가 있으니까 x랑 t 사이의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t랑 y 사이의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 2개의 관계식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치환을 하는 순간 식을 2개 쓰는 겁니다. 첫 번째, t는 x제곱 플러스 4x 요 식 하나 쓰시고요. 이게 x하고 t에 관한 관계식이죠. 두 번째, y는, 자, y는 지금 요게 t로 바뀌었잖아. 그지? 요게 t로 바뀌었으니까 t-5 그리고 t 플러스 3 더하기 k. 자, 요렇게 2개씩을 쓰는 거야. 치환하자마자. 그죠? 중간에 t가 들어갔으니까 x와 t, t와 y.
예, 식이 두 개 필요하고 이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x에 무엇이 제한되어 있다?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쓰자마자 요거는 x의 범위가 요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 요거 써주시고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요 식을 뭘로 바꿔야 돼? 표준형 바꿔야죠. 그쵸? 우리는 결국 여기서 뭘 얻어내고 싶냐면 이 x의 범위가 요럴 때 t의 범위는 어딘가를 찾아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t의 최대 최소를 찾아내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 t의 최대 최소가 여기서의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의 t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 요거 옆으로 살짝 밀어놓고 자 우리는 요 단계에서 먼저 여기 1번식 여기 2번식인데 자 1번식에서 먼저 t의 최대 최소를 찾아볼 거니까 요거를 요렇게 표준형 바꿔가지고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죠. x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복잡한 문제일수록 이런 관계들을 잘 여러분 눈에 보이게 쓰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x의 범위가 마3부터 1까지니까요. 마3은 왼쪽으로 한 칸, 1은 오른쪽으로 3칸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1이고 그럼 우리는 요만큼의 범위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윤지야 최소값은 어디서 가죠? 마이너스. 그쵸. 최소값 여기서 갔겠죠?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니까 그쵸. 마이너스 4 요게 최소값이 되고요. 자 최대값은 어디서 가져요? 최대값은 제일 높은 데니까 여기서 갔겠죠. 자 1일 때의 함수값은 얼마예요? 1 집어넣으면 5 나오죠. 이걸 쓰고 나서 이 생각을 꼭 해야 돼. 방금 말한 이 최대 최소는 누구의 최대 최소인가요? t의 최대 최소입니다. 그죠? 왜냐면 이거는 x와 t에 관한 관계식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지는 최대 최소는 당연히 t의 최대 최소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t의 범위로 요렇게 쓸 수 있죠. 요렇게. 그쵸? 이게 얻어지면 1번 관계식의 할 일은 끝났어요.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1번 관계식을 썼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 t의 최대 최소, t의 범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게 두 번째 관계식의 제한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치? t의 범위가 이제 요 관계식에서의 t의 범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전개 한번 시키겠습니다. 전개시키면은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5 플러스 k죠. 자, 우리 꼭지점이 궁금하니까 t-1의 제곱에 마이너스 16 플러스 k인가요? 이렇게 그지? 자, 그러면 이거 어디로 볼로? 이렇게 아래로 볼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뚜루루루 자, 뚜루루루루루루 여기가 xt는 1 그리고 이번에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5까지였으니까 어디가 더 멀어요? 마이너스 4가 더 멀죠? 여기 멀리 여기다가 마이너스 4 t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좀 가깝게 여기다가 t는 5 삐뚤어졌다 그지? 자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되겠고요. 이 범위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 꼭지점 부분이 되겠네요. 최소값을 갖는 지점이 t는 1지점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k가 그대로 최소값이죠.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이 뭐래? 4라 그랬다. 그죠? 4라 그랬으니까 얘가 4예요. 그럼 뭐가 나왔어? k값이 20이라고 나왔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야 되는데 최대값이 t가 5일 때잖아요. t가 5일 때니까 5를 이제 5가 아니구나. 마이너스 4일 때가 최대값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은 최대값 얼마 나와? 요게 25가 됐고요. 그죠? 25. 그 다음에 아까 요 뒤에 게 4였죠? 얼마지? 뭐라고요? t가 마이너스 4면은 5의 제곱 25에다가
K가 20이니까 플러스 4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죠? 최대값은 얼마다? 29지. 호철이 오케이? K가 아까 20이라고 찾았잖아, 호철아. 그러니까 요 부분이 K가 20이니까 요 부분이 플러스 4예요. 요거예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4일 때 함수값이니까 25 플러스 4 해가지고 29입니다. 그지?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제 최대값을 B라 하면 B는 찾았어. B가 얼마였어? 29였어. 그치? 이건 알겠고 아까 K값도 찾았죠? K가 아까 얼마였지? K가 20인 여기 또 찾았어. 문제는 누구야? A를 찾는 게 문제예요. A. 그치? 자, A라는 게 뭐냐면 이 함수가 최대값을 갖는 순간에 X값입니다. X값. 자, 아까 생각해봐. 우리는 중간에 T라는 변수를 하나 끼워 넣었죠. 그래서 X랑 T 사이의 관계, T랑 Y 사이의 관계 이렇게 풀었잖아요. 준영아 듣고 있어? 그럼 X를 찾으려면 먼저 최대값을 갖는 순간에 지금 요 29라는 최대값을 갖는 순간에 누구의 값을 먼저 찾아야 돼? 지금 우리는 X랑 Y 사이의 관계 중에 중간에 T를 끼워 넣어가지고 요렇게와 요렇게 사이의 관계식을 갖고 있거든? 그지? 그럼 준영아 마지막에 29라는 최대값은 이 중에 누구의 값이 29라는 거예요? Y가 29라는 게 최대값이잖아. 그치? 그럼 먼저 Y가 29가 되는 순간에 누구 값을 찾아? 마지막에는 X값을 찾고 싶은데 그치? 중간에 Y가 29가 되는 순간에 T가 얼마인가를 먼저 봐야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필요하지. 자, 이 그래프에서 아까 최대값이 여기서 가졌잖아요. 여기서. 요때 T가 얼마였어? 이거 있잖아. 마이너스 4였잖아. 그죠? 그래서 Y가 29가 되는 순간에 T값은 마이너스 4였고 그러면 다시 T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순간에 X를 찾아야 끝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로 와야지. 그죠? 여기로 와서 T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은 요 그래프 중에서 제일 낮은 부분 여기가 마이너스 4였잖아. 그지? 그때의 누구 값? X값. 근데 X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인 거죠. 그쵸?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다까지 찾을 수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29에다가 20을 더하니까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4번. 이렇게. 그쵸? 그래서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구간 나누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최대수 찾는 거하고 요게 조금 강조하고 싶은 유형이었고요. 그 뒤에 문제들도 뭐 몇 개 풀어보고 싶은 게 있긴 한데 대부분은 우리가 최대치수 찾는 그 줌으로 특강하고 했을 때 다뤄봤던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74까지 혹시 못 끝낸 사람들은 목요일까지 74까지 마무리해 오시면 되겠고요. 의고는 2시, 그 밖에 학교들은 원래 시간대로 6시 15분에 오시면 되는데 6시 15분에 바로 여기 교실로 오시면 됩니다. 알죠? 목요일 날은 대강 없으니까 바로 여기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74까지 풀어가지고 오시고 의고는 2시, 나머지는 6시 15분. 수고했어요.